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는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약보합 정도로 거래를 마치면서 결국 좀 더 시장을 보고 가자라는 그런 경계감이 좀 더 컸었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경제 지표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었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단계가 나오고 있고, 또 기술주들은 이런 가운데 어제 FOMC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혼조 흐름을 보이고 차익 매물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정리하시고 오늘 개장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바로 FOMC,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 강세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종전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계속해서 화해를 시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쪽에 히토류와 같은 이런 광물 에너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서 긍정적인 앞으로에 대한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다시 한번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과의 이런 신경전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띠는 흐름이었습니다. 특징주도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세보다는 모멘텀을 좀 많이 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양자 컴퓨팅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러한 모멘텀에 의해서 약간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대부분의 반도체들은 차익을 보여주게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 역시 상승하면서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전량 리콜, 자동차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증권사의 호평 속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혼조 흐름 속에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역시 이날 시장에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요. 파이퍼 샌들러 쪽에서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중고차 업체 카바나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투자 의견을 높여 잡았고, 그리고 최근 매도세를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잡아야 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 속에서 이날 카바나는 강세를 띄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한령, 최근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에서도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를 좀 더 앞당기게 되면서 긍정적인 불을 당기고 있는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HLB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FDA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시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실적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우정바이오가 있습니다. 결국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리포트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커버리지가 다시 되고 있는 코롱 티슈진이 되겠습니다. 인보사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이름명이 바뀌어가지고 TGC라는 제품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가치를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환자는 많은데 약이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대 글로비스 운송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악재가 있지만 결국에 실적으로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펀더멘털적인 튼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배당에 대한 매력도 높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건설 부분의 신성장 동력이 바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소형 원자료 SMR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순항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약세로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에 반락했고요. 이날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를 소화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강세를 띄었었고,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영국의 영란은행 쪽에서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부분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이라이트부터 함께 보시겠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시장이 마감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된 건데요.
지금 강한 매출 전망치 그리고 이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2분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매출이 80억 5천만 달러, 예상치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 1달러 56센트,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사측에서는 HBM 매출이 강세를 띄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으로의 3분기 실적 전망도 좋았습니다. 매출이 88억 달러, 주당 순이익 1달러 57센트,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고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강세를 띨 것이고 매출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이런 종전에 대한 부분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 혜택을 얻어야겠죠. 히토리와 관련된 광물 협정과 관련해서 서명에 임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광물 협정을 곧 서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주요 광물과 히토류의 생산을 극적으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알다시피 전 세계의 히토류와 광물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미국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추가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는 엄청난 가치를 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유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날 국제유가 WTI는 1.6% 오르면서 68달러 선에 안착했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7% 오르게 되면서 7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WTI 그리고 브렌트 역시 3월 4일, 2월 2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원인을 보게 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된 것이 결국에 공급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정유사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무부도 이란산 원유를 구매해 저장을 한 중국의 원유 터미널 한 곳을 제재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색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보실 텐데요. 이날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부진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쪽에서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구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 보스턴에 관련된 센터를 설립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그리고 전자 장비를 조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날 엔비디아 이제 0.8% 상승하면서 다른 반도체주들 대비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11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방을 한 테슬라 체크할 텐데요.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는 악재였습니다. 이 외장 패널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전량 리콜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 대수가 46,000대나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 의견을 줬고요. 오히려 이런 리콜보다는 비중 확대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0.1% 오른 23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동차, 특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히려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리비안이 되겠고요.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목표가도 낮췄습니다. 리비안의 이 생존에 대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곳에 물음표가 찍힌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맞았습니다. 4.2% 하락하면서 10달러 8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고차 업체 카바나가 되겠는데요. 증권사 투자 의견이 상향됐습니다.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라갔고요. 카바나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올라갑니다. 5.3%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18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